정부와 정치권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개편을 넘어 폐지까지도 거론하면서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불붙은 종부세 폐지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부세 완화, 이 보수 정권에서는 뭐 사실 항상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네네. 이번 논란은 좀 출발이 이상합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폐지 얘기가 나오자 뭐 화답이라도 하듯이 대통령실에서 뭐 전면 폐지 검토를 하겠다 뭐 이렇게 거들고 나섰는데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느닷없다는 생각이 드는 논란인데, 네네. 예,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종부세 논란은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네. 헌법재판소도 이제 여러 번 갔던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네. 이제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이제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완화 기조를 띠면서 완화를 좀 해줬죠. 2023년 작년 종부세 납세 인원은 61.4%가 감소를 했고요. 2022년 대비 결정 세액은 37.6%가 감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 여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상위 10%가 내는 종부세가 88%가 넘는다. 너무 편중 현상이 심하다. 한마디로 징벌적 과세다. 돈 많은 사람들, 비싼 집값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좀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를 몰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데 나중에 집값 떨어지게 되면 돌려주는 돈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지나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종부세 납부 인원을 좀 살펴보면 이 종부세 인원이 전국적으로 다 줄었지만 우리 지역, 특히 세종 지역의 종부세 인원 감소율이 가장 높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재산세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부과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가 되고요.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이제 9억 원인데 공시가격 9억 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올려준 거죠. 그렇죠. 근데 가격을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뭐 공시가격 뭐 12억 이상 집들도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세종, 대전으로 갈수록 사실 이 기준에 이게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줄습니다. 집값도 떨어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세종, 인천, 뭐 대전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6.8%, 상대적으로 세종이 77.8%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덜 줄었습니다. 자, 종부세 뭐 걷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또 종부세 완화가 폐지가 돼서 없어지게 되면 사실 지방정부로서는 세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방정부에서는 종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더 높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없어지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걷어들여서 지방으로 교부하는 세금입니다. 나눠주는 돈인데 이제 성격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세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다른 돈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재원 마련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이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들지만 재산세도 줄고요. 취득세도 줄고요. 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양도세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줄어들어서 재정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폐지 하나만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종부세 폐지는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다른 차원에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와 여당, 야당이 논의를 할 텐데 저는 이게 폐지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합니다. 뭐 종부세 폐지를 얼마 전에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세수도 줄어들게 되고 지자체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보조해 줄 것이며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결국 폐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종부세가 도입된 지 뭐 벌써 20년이 지났고요. 또 뭐 사실 저 더 좀 답답한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참에 어떤 뭐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때가 지금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때가 적절하다는 게 사실은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네네. 이제 야당에서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네. 일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야당에서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한데 네.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네. 뭐 여당 근데 사실 여당은 또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러면 강남에 50억 가진 사람하고 지방에 5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이 네. 세 부담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좀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5% 세율,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네, 네. 단일 세율로 2.7%로 조정하자라는 안이 나오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기본 공제를 좀 올려주자. 1주택자 폐지하지 말고 네. 현재는 12억 원까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16억까지 올려주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물가도 네. 오르는 만큼 공제 금액을 좀 현실화해 준다면 네. 사실은 내는 사람들도 우리 상위 한 1%, 2%거든요. 그래서 네. 16억까지만 상향 조정해줘도 아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어떤 보유세 강화로 가는 그 기조는 좀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네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